안녕하세요. 2024년도 경찰 2차 형사법 8번 오늘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범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부작위범, 어제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좀 독특한 어떤 범죄의 양태죠. 그래서 자기에 의해서 우리가 주로 범죄가 일어나는데 이 부작위에 의해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법률 요건과 효과 그리고 판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두셔야 되겠죠. 오늘 문제는 부작위범과 관련된 판례 문제예요. 부작위범과 관련된 판례 문제고 조금 최근에 최신 판례 그런 문제도 좀 들어가 있고 조금 좀 새로운 부분도 있어요. 특히 뭐 3번이나 4번 이런 것들. 1번 굉장히 전통적으로 중요한 판례죠. 뭐 4번도 사실 요즘 최근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나온 이 판례들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기 부작위의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도 결국은 자기의 형태의 범죄인데 부작위라고 여기 오인하게끔 기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부작위범. 근데 부작위범은 여러분들 오히려 판례 문제도 판례인데 여러분 이론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와 관련된 어떤 체계적 지위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고 그 학설 대립에 근간해서 사례를 출제하고 거기에 따른 결론, 죄책을 묻는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옛날 사법고시 시절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 정말 최근에는 여러 기출 문제에서도 이 보증인과 관련된 보증인 지위, 보증인 의무와 관련된 학설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이론 문제의 보고가 바로 부작위범이에요. 그 이론 문제가 어디 판례에 집중돼 있죠? 세월호 판례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월호 판례도 매우 꼼꼼하게 잘 챙겨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문제 한번 보시면 자, 볼게요.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 그래서 1번.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요추경추 사지 부분의 질환과 관련하여 입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표현 되게 중요해요. 이미 지금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요추경추 사지 부분의 질환과 관련하여 입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통원 치료. 또 그러한 기왕증으로 인해 유사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통의 경우는 입원 치료를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란 표현. 뭐? 입원 치료. 이런 거.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정황이 있었던 거죠. 특별한 정황. 보험사고라는 것이 보험사고 발생과 관련된 뭐죠? 보험사고 발생 관련. 보험사고가 발생 관련해서 이런 특별한 정황이 있었는데 이거를 묵비했어요. 이걸 묵비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묵비 보험계약 체결 이건 뭐죠? 바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실행의 착수를 인정했어요. 실행의 착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부작위범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수 문제입니다. 죄수. 경찰 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그 직무위배 위법 상태는 범인 도피 행위 속에 범인은 도피케 한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범인 범인 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기범만 성립하는 거야. 이 범인 도피 행위 속에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범인 도피죄 1죄만이 성립하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맞다. 그 다음 세 번째, 갑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A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약 8분간의 전화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지 않고 A가 먼저 전화 끊기를 기다리던 중 B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B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A가 실수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상태를 이용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거 뭐죠? 도청 행위예요. 자귀예요. 끊지 않고 가만히 있는 행위. 그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A와 B가 나눈 대화를 몰래 청취 녹음했다면 갑의 행위는 부작위 아니에요. 자기에 의한 통비법 위반죄라는 거예요. 그대로
도청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청행위를. 도청행위잖아요. 도청행위가 부작위가 가능한가요? 아니죠. 적극적으로 버튼을 안 누르는 것도 바로 도청행위라는 거예요. 행위의 어떤 요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도청행위. 이게 답이 잘못된 거예요. 4번. 요거는 동치성의 문제예요. 공사업자 갑이 A의 토지 위에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했다면 이러한 행위가 A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이냐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단순히 적치한 거하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동치성에 있어서. 따라서 답은 뭐다? 3번이 된다는 거예요. 3번.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부작위에 기반 보험사고에 있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요거. 여기 보면 요거죠. 여기 이미 그 다음에 기왕증이 있어요. 계열성이 농후했는데 이거를 모두 못 비겠다. 그리고 편취했다. 이거는 뭐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한 그만 법률상 고지 의무에 대한 일정한 의미가 상대방이 사과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주 고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요 부분 중요하죠. 요거 고지 의무 위반은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면 이를 묵비한 채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까처럼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 계약을 체결 또는 보험 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는 거. 그래서 보험 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를 때 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요거 굉장히 시험에 출제 많이 되죠. 세 번째 뭐죠?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 마라고 돼 있는 거죠. 근데 했잖아요. 하지 마라고 돼 있는데 했다 자기잖아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서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1항에 위반된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에 단순히 치우지 않는 행위, 요거 적극적인 방해 행위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요거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작위 관련된 문제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